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 참전 70돌째 즈음에서 중국 련용성 심양시 항미원조 률사령관과 단동시 항미원조 기념탑에 꽃바구니들을 보내셨습니다. 꽃바구니 진정식들이 22일에 있었습니다. 항미원조 률사령관과 항미원조 기념탑에는 중국인민 해방군 명예 위병대가 정렬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가 조각됐습니다.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의 조남을 모신 꽃바구니들이 항미원조 률사령관의 기념탑과 항미원조 기념탑에 진정됐습니다. 꽃바구니들의 탱기에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은 영생할 것이다라는 글발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재 우리나라 통명전권 대사를 비롯한 대표부 성원들,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우리나라 일꾼들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련용성, 심양시, 단동시의 관계 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을 추모해서 묵상했으며 항미원조 률사령관과 항미원조 기념탑을 돌아봤습니다.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주체 104 2015년 10월 22일 우리 힘과 기술로 만든 세용의 지하전동차를 보아주셨습니다. 그날에 안겨주신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새겨안고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당제 8차 대회로 향한 오늘의 80일 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혁명적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지금도 경의하는 최고領導자께서 보아주시고 자력갱생이 위대한 창조물이라고 체하해 주신 우리 지하전동차가 우리 인민들이 기쁨을 더해주며 달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하전동차를 볼 때 대한 경의하는領導자인지 말씀을 받들고 8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지하전동차를 냈습니다. 원수님 모신 기쁨은 컸지만 우리가 만든 지하전동차가 너무 미숙해서 속으로는 정말 걱정이 컸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수님께서는 용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기업들과 애국적인 과학자, 기술자들이 모든 것을 우리 힘과 기술로 우리 식으로 만들어냈다고, 그래서 더욱 소중하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가 다 격정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지하전동차의 몸서울이시오. 우장품이며 여서여서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아주시고 또 그 이후인 2015년 11월 19일 정말 온 나라 인민들이 다 잠든 깊은 밤 지하전동차의 몸소 오르시오 시운전 과정을 하나하나 세세히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원수님께서는 대단하다고, 제동 상태도 나무랄 데 없고 속도도 정말 좋다고, 미남자처럼 잘생겼다고 하시면서 대단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안겨주신 경의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가슴에 안고 80일 전투를 힘차게 벌려서 더 큰 창조물을 안고 당제 8차 대회장에 떳떳하게 들어서겠습니다. 당의 령도 따라 주체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더 높이 떨치자. 당제 8차 대회를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오늘의 정진군에서 위훈의 창조자가 되자. 각지 피해복구 전투장들에서 들어온 80일 전투 소식입니다. 지금 함경 남북도 안의 피해복구 전투장들에서 소도당원 사단 전투원들과 인민군 군인들이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80일 전투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새로 전개된 피해복구 전투 현장에서도 대대별 사회주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경쟁 열풍 속에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뒤떨어졌던 호통강구역 대대가 지금 현재 앞선 다리로 되고 있습니다. 지휘관들과 모든 전투들이 휴교를 가지고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평양으로 뒤떨어진 모습으로 가겠는가, 아니면 승리자가 되어 떳떳하게 돌아가겠는가. 이런 호소는 정말 대대한의 전투원들 속에서 지난 기간에 없던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낳게 했습니다.
용의 게시판에 매일매일 게시되고 있는 용의 혁신자들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오늘 80일 전투의 하루하루를 군분 처초를 어떻게 빛내야 하겠는가, 또 그들처럼 나도 혁신자가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중앙의 의도대로 벚구 전투를 결속하고 여기 피해 지역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줄 제2수도당원사단 전체 전통들의 드높은 열의는 경쟁 열풍 속에 보다 큰 공사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함경남도안이 자연 피해 복구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건설 경험 교환 운동을 힘있게 벌려 연대적 혁신이 힘있게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대에서는 사회주의 경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데 맞게 전투 조직과 지휘를 짜고 들고 앞선 건설 공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사회주의 경쟁 청에서 좀 뒤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휘관 모임을 열고 앞선 단위들이 작업 방법을 받아들이면서 대중의 창의 창발성을 적극 동원시키기 위한 조치답을 진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은 아침부터 작업 실적이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나간다면 오늘 사회주의 경쟁에서 앞선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검독지구를 감돌아 흐르는 북천입니다. 지금 여기 검독지구 피해 복구에 달려온 인민군 군인들과 이곳 인민들은 국민 대단결의 위력으로 이 북천을 그 어떤 태풍이나 큰 물에도 끄떡없는 어배강, 라거리강으로 전멸시키기 위해 혼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들께서는 이번 피해 복구 현장을 현지조하시면서 강천 정리 사업을 잘하고 시산 치수 사업을 중시할 때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강하천 정리를 해야만이 그 어떤 큰 물이 나도 인민들이 산림집이나 도로도 파괴되지 않고 물이 쭉쭉 빠지기 때문에 큰 물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원래 80일 전투 기간에 해야 될 과제지만은 한 줄 내로 끝내려고 합니다. 설비들이 만가동을 보장시켜서 공사량이 지금 한 60% 정도 돌파했습니다. 지난 시기 솔직히 말해서 공사량이 너무 방대해서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로 이겨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군인 건설자들이 북천 정리 사업에서 돌궁들을 열어제끼니 이자기가 얼마나 홀하고 집바람이 나고 또 신심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검독지구 피해 복구 현지에 달려온 평안북도 예술선전대원들도 기동적인 예술선동 활동을 전개해서 공사장 전역을 혁명열 투쟁열로 부글부글 끓여번지게 했습니다. 경의는 원수님의 현지 말씀 간철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군인 건설자들과 여기 검독지구 인민들의 투쟁 모습을 보면서 정신이 다 번쩍 들었고 바로 여기가 온 나라가 지켜보는 검독당이라고나 하는 생각에 정말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시 군인 건설자들과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금 강하천 정리를 하고 있는 검독지구 인민들과 함께 일도 함께 하면서 경지선동 활동을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허천지구 사립지 건설 전투 현장입니다. 80일 전투의 위대한 승리로 당제 8차 대회를 결사보이하자 이것이 오늘 허천지구 사립지 건설장에서 기적과 위운을 떨쳐가고 있는 단천 발전소 건설자들의 심장마다에 세차게 불타고 있는 충정의 마음입니다. 우리 여단 동국대원들이 배심은 든든하며 기세는 충천합니다. 우리는 이미 산림지 건설에서 얻은 성과 경험에 거대해서 공사 속도를 계속 높여나감으로써 여기 허천군 피해복구 전역에서 자랑찬 승전포성을 계속 올려나가겠습니다. 젊음이 용서는 피 끓는 청춘 시절에 적과 인민을 위해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에 따라 먼 훗날 자기의 가구를 궁지 높이 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석도전 청년돌격대 제6여단 안의 별격대원들은 청년강국의 주인공들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과 기대를 한시도 잊지 않고 백두종교에서 창조된 영청년 신화를 여기 허천군 피해복구 전역에서도 높이 떨쳐나갈 유리에 넘쳐 지금 산림지 건설을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나가시고 있습니다. 당제 8차 대회를 떳떳이 맞이하기 위한 각지 일꾼들과 노동계급의 투쟁 요리는 날이 갈수록 더욱 고조돼서 일터마다에서 성과들이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송진항에서 새롭고 합리적인 기술력 신안들을 받아들이고 교대 간 맞물림을 짜고 들어 피해복구 건설용 자재들을 들끓는 전구들마다에 제때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80일 전투에 떨쳐 나선 우리 항안이 일꾼들과 노동계급들은
전투 목표를 2배로 높이 세우고 하전 조직과 질을 짜고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에서는 항만 기중기들이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는 것과 함께 자체 역량으로 기중기 바가지를 개조해서 그 능력을 1.5배 이상 올리고 무게서감 장치 정상 운영을 위해서 설비 관리, 기술 관리에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하선 시간을 최대로 앞당겨 하차들이 머무림 시간을 현저히 줄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서 매일 전투격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으로 파괴된 방파제와 1호부두, 2호부두, 4호부두 원상복구 사업도 자체 능력으로 단기간 내에 끝내기 위한 사업을 동시에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 항으로 연을 두르고 있는 북부 피해역 물자들을 제때 하선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기중기 운전공들이 역할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중기 운전공들이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인 사업과 함께 기대별, 교대별 사회적 경쟁을 조정해가지고 구들이 열을 최대로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장에서는 평양시 산림집 건설에 필요한 수십 대의 승강기 생산과 대상 설비 생산을 80일 전투 목표로 정했습니다. 이 목표를 수행하게 되면 연간 인민경제 계획을 130%로 넘쳐 수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공장이 최고 생산 연도 수준에 이른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자재를 최대한 이 적극 동원 이용하는 데 선체적 힘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혁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데 맞게 방위학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과학기술 복수 운영과 기술학습을 정상화해서 실무 수준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레르물계 장치 개발을 비롯한 기술혁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원들의 선봉이 되고 기술자, 기능공들 비롯한 종업원 전체가 분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매일과 같이 전해지는 피해복구 전투 소식을 텔레비전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에서도 수십 명이 나가 있는데 우리도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에 깃든 미움품과 미움 편지들을 보내주면서 그들을 고무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리하는 의원님께 기쁨을 드렸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도 그들과 한전에 섰다는 심정으로 마음속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80일 전투의 첫 목표로 방역사업에 필요한 새로운 소독 설비를 제작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전보다 성능이 2배 높은 공기집기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80일 전투 기간에 수십 대분의 공기집기 부속품을 생산 보장할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힘찬 생산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평양 밀가루 가공 공장에서는 우리의 원료로 질 좋은 건조 효모를 생산할 수 있는 공정을 새롭게 꾸려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런 우리나라 원료를 찾기 위한 그런 기술 사업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제기되는 그 애로와 난관이 많은 속에서 기술자들뿐만 아니고 모든 종업원들이 그 힘을 합쳐서 생산 공정을 꾸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건조 효모라는 새 제품을 만들어냈다는 그 궁지도 있고 지금은 국내 수요를 보장할 수 있게 생산 능력을 높이고 또 발효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상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 순천 시약공장에서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워 생산 정상화의 토대를 튼튼히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난 시기 버리던 폐가스로 연간 수백 톤 능력의 카르바민산 암모니움을 생산하는 공정을 항리방구술 3중 3대명 분기 쟁취운동 교리 목표에 반영하고 완강하게 내므로 최근에 완성해서 농업생산을 누리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확립했던 무연탄 발동 체계를 기술적으로 더욱 완성해서 공장에 필요한 전력을 100% 자체의 힘으로 보장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폐감군 농촌 자재 상사에서도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상사에서는 군안의 농장들의 영농 자재들을 원만히 포장해주는 한편 총사와 문화후생시설들을 새롭게 꾸려서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했으며 고기와 알, 온실남새, 버섯 생산을 늘림으로써 종업원들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당제 8차 대회를 향한 80일 전투에 떨쳐나선 각지 일꾼들이 비상방역 사업을 선차적인 투쟁 목표, 중획적인 사업으로 정하고 이 사업에 적극 떨쳐나서고 있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보내온 대흥무역지도국에서의 비상방역사업 소식입니다. 이곳 비상방역사업에 대해서 취재하는 과정에 우리의 주목을 끈 것은 방역사업을 대하는 일꾼들의 관점과 태도였습니다. 뒤따라가면서 대책하는 그런 피동적인 사업 방법으로가 아니라 방역사업을 창조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악성 전염병이 발생한 첫 시기부터 정말 우리 당에서 인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강도 높은 이런 비상방역 조치를 취해줬습니까? 국가적인 비상방역 조치가 취해진 즉시에 우리 지도국에서는 방역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대책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갔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방역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 방역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종업원들 속에서 소독사업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과 같은 이런 편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타난 문제들을 그저 스쳐보내지 않았습니다. 지도국에서는 80일 전투에서 무엇보다도 방역사업이 손차이고 또 중핵적인 문제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전투 지휘부에 비상방역분과를 꾸리고 지도국 책임 일꾼들로 분과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아랫단위를 맡고 내려가 방역사업에서 빈틈이 생길세라 역성을 높이고 또 청와사업도 엄격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대흥륜전기술교류소에서도 비상방역사업을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방법론을 세워 실속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대의 륜전 기재들이 드나드는 조건에 맞게 륜전 기재들에 대한 소독과 작업 현장에 대한 소독 사업을 철저히 방역학적 요구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종업원들이 방역 수첩을 항상 지참해 가지고 다니면서 위생 상식들과 위생 선전 자료들, 중앙 비상방역기관에서 내려보내는 지도서의 내용들을 깊이 파악하고 방역 사업을 자기 생활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이 사업에 적극 떨쳐 나서고 있습니다. 매일 텔레비전으로 이거 저녁보다 시간마다 세계적인 이 피해 상황을 봅니다. 보니까 하루에도 수십만 명씩 이렇게 감염되고 또 수천 명씩 죽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우리나라가 취한 국가적 조치가 얼마나 좋은가 하는 데 대해서도 생각되고 이 소독 사업은 결코 이 전문가들만 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고 우리 개인들 스스로가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거 최근에도 텔레비전으로 이 악성 비루스가 이 물체 표면에서 군 한 달 동안이나 존재하는 이런 사실들을 보았는데, 그래서 나도 이거 정말 이 어디 바깥에 나갔다 오거나 물건을 만졌다 손소독을 정확히 하고 이 소독 규정을 정확히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계절이 바뀌면서 전염병 피해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정말 방역 규정을 자각적으로 지켜야겠구나, 또 먼 곳의 일이 정말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다가가게 됩니다. 오늘 국제소식 시간에는 먼저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피해 상황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22일에도 세계적인 하루 감염자 수가 또다시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지난 21일 43만 1,900여 명이 비루스에 감염된 데 이어서 22일에는 47만 2,400여 명의 감염자가 등록됐는데, 이것은 전날 하루 감염자 수보다 4만여 명이 더 많은 숫자입니다. 이로써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4,195만 9,800여 명, 사망자 수는 114만 2,07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 감염증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루 평균 감염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22일 현재 아시아의 총 감염자 수는 1,288만 3,846명, 사망자 수는 23만 114명에 달했습니다. 아시아에서 피해가 제일 심한 나라는 여전히 인디아인데, 인디아에서는 22일 하루 동안 5만여 명의 감염자와 680여 명의 사망자가 새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22일 현재 이 나라의 감염자 수는 775만 9,640명으로서 아시아 총 감염자 수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22일 현재 34만 3,774명이 감염되고 5,25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나라 보건 관계자는
주민들이 방역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몇 주일 내에 감염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띠르키예에서도 22일 현재 35만 5,528명이 이 비루스에 감염되고 9,584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하루 감염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방역 규정들을 위반하는 현상들에 대해 엄격한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국적 규모에서 끊임없는 검열을 진행해서 방역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약 1,000명의 검열 성원들이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인 이스탄불의 거리들에 전개됐다고 합니다. 한편 요르단 정부에서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올해 말까지 금요일마다 전면적인 야간 통행 금지 조치가 실시되는데 주민들은 23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밖에 나다닐 수 없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베트남 중부에 있는 쾅치주에서 얼마 전 폭우에 의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산사태로 해서 2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나라 통신은 중부 지역에서 앞으로 7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되며 그러해서 큰 물이 날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이슬란드의 남동부에 있는 바트나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빙하에서 녹아내리는 얼음량은 초당 약 15만 리터로서 하루 동안에 135억 리터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전문가들은 빙하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계속 녹아내린다면 200년 후에는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 이 함경 남북도와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이 새벽에 비가 내리다가 개였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12도였는데 이곳은 평년보다 4도 낮은 것으로 됩니다. 오늘 밤에는 존만 쪽 지역에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10월 24일 토요일 음력으로 9월 초여드립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고기압의 영향으로 존반쪽 지역에서 개일 것이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보다 1 내지 5도 낮아져서 날씨는 약간 춥겠고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소리가 내리겠습니다. 량강도,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과 라선시에서는 한때 센 바람이 불 것이 예견됩니다. 이 찬 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내려가면 기관지염과 편도선염, 인후두염과 같은 이 호흡기 질병이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3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1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이룡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해산시도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운산시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신의조시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개송시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내일 백두산지구가 룡화 18도 정도로 기온이 제일 낮겠고 종평지방이 18도 정도로서 기온이 제일 높겠습니다.
해상경보입니다. 레일과 모래 조선동해에서 주의경보입니다. 레일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게 스며 주로 개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오후부터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1m로 일다가 1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1 내지 2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넘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리 조선동해에서 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1 내지 2m로 일다가 0.5 내지 1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다가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위에서 레일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는 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1.5m로 일 것이 예견됩니다. 레일과 모레 조선동해에서 센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높겠으므로 모든 배들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난주 날씨 특징과 다음 주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날씨 특징은 서해안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안개가 자주 낀 것입니다. 이 안개는 대기 중에 습도가 높고 기온이 내려가는 새벽과 아침에 대기가 안정할 때 끼게 되는데 지난주에는 이러한 기상 조건이 자주 형성됐습니다. 25일부터 30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는 다음과 같습니다. 25일과 26일에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일 것이 예견됩니다. 27일에는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거리 영향으로 중부 이북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봅니다. 28일부터 30일까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27일 낮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전국 일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약간 낮아져서 날씨는 쌀쌀하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